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연 공정한 겁니까? 자, 남양유업이라는 우유회사가 납품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게 3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젊은 대리점 영업사원과 남양유업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의 약자 사이에 대화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난 3년을 되밟아 보겠습니다. 먼저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묻기 싫으면 받아요. 묻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뭐 하셨어요? 당신 월급 보면 나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게 하잖아. 네가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 맞짱 뜨기면. 자, 저 장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3년 만에 다시 보았더니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욕설이 많이 섞인 얘기인데 이른바 갑질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을 여론의 도마에 올려놨던 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3년 전의 사건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과징금이라는 걸 재산정했는데요. 네. 5억입니다. 5억. 그런데 네. 이게 3년 전 당시에는 124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지금 화면에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 허리 숙여 깊이 사과하던 장면인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3년 전 예전에 매겼던 것과 실제 부과된 것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네. 왜 이런 차이가 난 거죠? 일단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저 네. 과징금을 어떤 식으로 매기냐면요. 네. 그 위반행위, 불공정한 어떤 거래로 인한 위반행위 기간의 매출 기록을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아하. 그렇게 산정한 게 124억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기록, 매출 기록을 그냥 대리점주 2명하고 남양유업 쪽 진술만 가지고 그렇게 찾아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이 로고 기록, 그 실제 장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 그렇죠. 대리점별로.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니 이게 이 진술만 가지고 이 124억을 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내라고 해서 다시 뒤져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 기록은 그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재판이. 자, 그러니까 예전에 119억 원 플러스 5억 원이니까 총 124억 원의 과징금 매길 때 대리점이 849곳이니까 이곳에 정확한 자료를, 증거 자료를 딱딱딱딱 모아서 자, 이러니까 119억, 124억이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대충 했다 그 얘기잖아요. 말만 들었다는 거죠. 증거 없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처음에 나왔는지가 저도 몰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증거를 제출하는데 진술만 가지고 매출 기록이 나왔다? 네.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네. 법원에서 계속 1심, 2심, 3심을 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패소를 했어요, 공정위가. 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굉장히 좀 안일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작년 6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공정위가 그러면 증거를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국에 2천여 개의 대리점을 다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문제가 된 이후에 이 남양유업이라는 곳에서 소위 로그 기록, 그러니까 점주와 본사업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기록을 쌓아놓은 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겠다 그러면서 3번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싹 다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예전에는 손으로 장부에 썼지만 이제는 다 컴퓨터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을 해놓은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징금을 매기기 위한 재판 같은 게 진행되는 동안 남양유업이 컴퓨터 시스템을 고친다면서 다 지워버렸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네.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네.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남양유업은 그런 적 없다. 이게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다 뒤져도 2,000개 중에서 6곳밖에 자료가 남은 곳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은 5억밖에 못 물리게 된 거고요. 119억은 날아가 버린 거죠. 3년 전만 해도 검찰 네. 수사가 있었고 뭐 대국민 사과도 했고 벌금도 2억 5천만 원인가 내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용두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대신 내가 이제 경제검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앞으로 공정위가 공정을 거래하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남양유업이 갑질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이죠. 대리점이 약자인데 갑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공정위가 조사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았거든요. 자, 그 사이에 남양유업은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싹 갈아버렸습니다.
컴퓨터 전산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야당 의원의 추궁과 이것에 대한 남양 유업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면 과거 자료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피해 점주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주문을 했는지, 얼마나 배송받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저 내용에 대해서 결코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은폐를 시도한 그러면 그런 적이 누가 없습니다. 삭제를 합니까? 전체적인 그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그 업데이트한 것으로 그래서 왜 그럼 과거의 주문량 정보가 다 사라지죠? 명백히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하는 거라면은 증거인멸 같긴 한데 이건 수사는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이었다고 할지라도요, 저거를 남양유업 측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수사할 때도 네. 범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군요. 처벌도 따로 안 합니다. 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네. 봤어도. 그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어떤 범인이 그럼 다 범인 이중으로 처벌 안 받겠어요. 저거는 애초에 처음에 조사를 할 때 네. 공정위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됐고요. 네. 당연히 왜 그러냐면 남양유업 그때 당시 대리점주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서 각각 연합을 해서 네.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에서 왜 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네.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까지 이제 지고 나서 업주 주인들이 우리가 로그 자료 그러면 제공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도 공정위 쪽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엔 졌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없어서 졌는데 그거를 이 점주들이 주겠다는데 공정위는 안 받겠다,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네. 그 점주들의 그 주장인데요. 정확한 이유나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니랬다. 진술만으로도 어쨌든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 걸리는 일이 전체 87%라는 숫자도 나와 있고요. 네. 또 심지어 이 중에서 40%는 실제로 져서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더 안일함을 벗고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요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신문 기사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심 졌고요. 3심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니까 과징금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면서 그러면 119억 대신에 5억 원이라도 과징금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던 거죠. 과연 공정거래위원회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어떻게 중간에 지적을 받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돌이켜 세울 수 있는 일이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정책사회부의 이정은 차장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